당 집행부가, 지도부가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안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단호하게 부결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중앙위원들께서는 이번에 과감히 부결표를 던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칙에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오늘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력을 집중하게 하고 단결된 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은 일단 부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1번, 2번 모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절대로 이것은 아마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 모두가 모든 안건에 참여하면 의사결정마다 혼란이 극심해지고 효율이 떨어지니 대리할 자를 뽑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국정을 대리하는 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를 추진하고 결정하게 하자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처럼 일부 대리하는 놈들이 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대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신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주권자의 의사에 동떨어진 결정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나 박정희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처럼 권력자가 뽑아놓은 의원들을 모아놓고 요식 행위로 통수권자를 뽑는 것도 나무랄 수 없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것은 적절한 견제 가능 여부를 떠나 대의한다는 놈들이 그릇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 형태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는 대의하겠다는 놈이 일탈했을 때 주권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없다는 것에서 너무나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뭐가 다르기에 저토록 비명계가 반대했을까요? 일반 시민이 당원으로 가입한 뒤 6개월 동안 당비를 내면 누구나 권리당원 자격을 받습니다. 권리당원이 되는 데에는 중앙이나 지역 정치인들 입김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당원이 된 뒤에도 권리당원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이 자신의 유불리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소수가 아니므로 매수나 압박이나 청탁을 통해 기성 정치인이 목적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대의원이 되는 요건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의원 자격 요건은 권리당원 플러스 열성적인 지역활동이 요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직업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대의원을 희망합니다. 문제는 열성적인 지역 활동인지 아닌지를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 이익과 권력욕이 강한 놈일수록 자신을 위협할 신인을 육성하지 않습니다. 질 높은 인재는 좌절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고 조직 전체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폐해입니다. 대의원의 권한이 클수록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을 짓게 됩니다.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신인으로 물갈이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앙과 지역에서 당직에 있거나 지자체장 등은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입니다. 비명계가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명계처럼 지역 대의원은 장악했지만 권리당원들에게 민심을 잃은 경우이니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최선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대의원 투표 가중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권리당원의 투표 가중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선에서 이들은 불리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의원 가중치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의원의 가중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권리당원의 가중치가 높아집니다. 당원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한 현역은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반대하는 것이고 반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좀 더 열렸습니다. 혁신안이라고 하기엔 사실 많이 부족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원 주권을 분명히 함으로써 비명계 주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치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더 이 책무에 더 충실하고 유능한가를 겨루는 것이 정치일 것인데 지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보다는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정권의 이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만큼 우리 사회에 퇴행을 가져오고 역사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법 권력까지 그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본질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당이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수직적인 조직과는 달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인 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더 길게 봐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혁신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합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상대의 의견이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수용하고 또 토론과 수렴을 통해서 우리의 단일한 의사를 국민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다 많은 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들으시고 합리적인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호 당헌 개정안건의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중앙의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의 80.99%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찬성 331표로
명으로서 67.55%, 반대 159명으로서 32.45%가 나타나서 재적 중앙의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당헌 개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